자, 이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야권에서는 통일교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권에도 돈을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어떤 정치인 로비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통일교 관련 수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첩을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특검,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 앞으로 그 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가잖아요. 예. 공소청은 기소만 한다.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겨서.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하고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경찰 한번 믿어줘야죠. 경찰은 수사기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경찰이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는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증거를 잘 찾냐 못 찾냐의 문제지 증거만 찾으면 쉽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했습니다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느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전재수 전 장관에게 뭐 돈을 줬다, 시계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를 누가 사왔습니까? 그리고 그걸 한 학자가 결제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윤영호 본부장과 한 학자가 입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닫았나?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여죄 사실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뇌물 공여. 그럼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해서 엄포를 넣으면서 내가 이걸 더 알고 있어. 나 빨리 빼줘. 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를 더 하라는 거잖아요. 빨리 수사해라. 여야 정치인 가릴 것 없이 수사해서 국민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압수수색했고 한학자 수사했고 윤영호 수사했어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 내일 소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실을 밝히겠다는데 예. 특검이 지금 현재로서 왜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잘 수사할 수 있도록 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특검법이 좀 독특하게 만들어졌어요.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만든 게 이게 과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검법을 만드시면서 특검 수사 중에 나온 범죄 혐의 사실, 인지한 범죄 혐의 사실은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법을. 예. 그렇게 만들어놔서 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나온 순간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한 사안이죠. 그래서 저는 수사를 100일 넘게 안 하고 이렇게 묵혀놨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특검 수사라는 것이 진짜 무용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 수사기관을 믿자라는 이야기에도 일견 공감이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2차 특검을 또 종합특검인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중에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만 종합특검으로 가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거는 특검으로 가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것을 납득을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만약에 2차 특검이 있다면 1차 특검의 결과가 오늘 토론의 결과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는 다들 공감하는 게 1차 특검의 결과는 굉장히 미진하다. 부족하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부족했는가?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야 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특검법을 해서 특검을 시행한 것 중에 성공한 게 뭔가를 찾아보면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이 드루킹 특검이에요.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고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런 점을 바로 이 드루킹 특검을 또 관철시킨 분이 제 옆에 계시는 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당시에 단식투쟁까지 해가면서 야당으로서 이를 관철을 시켰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이 제가 지금은 당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당이 만약에 이 통일교 사안에 대해서 그 밝혀내는 것에 있어서 짧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밝혀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그런 단식과 같은 그런 예, 투쟁을 지금 저희 뒤에 화면에 그 당시 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을 단식하고 있었던 할 투쟁을 때가 해서. 된 것 같아요. 예. 예, 할 때가 됐고 그러면 민주당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받아줘서 아니 이게 국론이 이렇게 나눠진 채로 벌써 1년이지 않습니까? 이 통일교 문제는 여야가 지금 다 엮여 있는 또 그런 문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예. 끝을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특검이 인지한 제3 또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이 또 다른 인지하지 못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그 우리가 특검 같은 경우는 다 그 열거하잖아요. 어떤 죄목들을 그거에 대한 이외에 별도의 사건이 생겼을 때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모든 걸 다 수사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첩할 걸 이첩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이 김건희 특검의 특검들이 좀 잘못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특검의 그 민중기 특검의 얘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8월 달에 인지했으면 늦어도 9월 안으로는 국수본이나 중수청 공수처에 이첩을 했었어야 돼요. 그것이 너무 늦다 보니까 그 중립성 시비에 지금 그 편파성 시비에 지금 휘말리게 된 건 매우 아쉽고 그건 잘못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은폐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고 만약에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또 한 2, 3개월 흘러요. 아시다시피 특검법도 구성 준비해야 되고 또 특검 관련돼서 구성 준비하려면 이 사건의 조사 자체가 또 몇 개월 늘리는데 그 이전에 지금 경찰 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한 1개월 내에 최소한의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닥은 잡아서 발표를 할 것 같다 느낌이 듭니다. 속도를 봐서는 최소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과 김규환 전 의원, 그다음에 임정성 의원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은 특검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아요. 국수본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미진하면 사실 그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굳이 그 특검을 뭐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일단 국수본의 수사를 한번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상황을 보고 또 그 당시에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입니다. 이게 민중기 특검이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재수 장관이 3천만 원 이상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갈려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중기 특검이 한 3달 정도를 지금 이 사건을 묵혀버렸는데 예. 이 3달을 묵히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금 그 받은 액수의 과다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냐 안 되냐가 지금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은 지금 이 문제 하나로 사실상 직무유기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점이 지금 이제 국수본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게 된다면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고 아니면 진짜 수사기관이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그 생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빨리 하는 게 필요한데 민중기 특검이 그렇게 3달 동안 이거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도 수사 대상으로 넣어서 반드시 밝혀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토론 중에 수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라고도 평가를 하셨고요. 드루킹 특검 이제 당시에 단식을 하시면서 당시 이제 여당을 상대로 이제 특검법 합의해서 이제 통과시켰던 분이 김성태 전 대표신데요. 자, 그 두 가지 특검이 지금 그러면 2차 특검을 하느냐, 또 통일교 특검을 하느냐, 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특검들 추가로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여야가 합의해서 그때처럼 그렇게 특검을 출범할 수 있는 가능성, 뭐 팁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특검 자체가 이게 이제 특별 국회에서 법률로서 별도의 또 수사팀을 꾸리는 걸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어떤 필요성을 반드시 걷어내야죠. 그래서 예. 헌정 역사상 역대 특검들이 여야 간에 그 힘들고 지난한 길을 걸었지만 항상 합의한 거예요. 합의되지 않으면 그 특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실종시키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드루킹 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뭐 아무리 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국민 여론이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특히 대통령 당선과 관련된 그런 댓글 조작 사건이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이걸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거부하면은 그 국민 여론 하사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정치가 그때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 일방적인 어떤 그런 주장의 결과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주지는 않았지만은 새 특검은 완성되고 출범해서 뭐 그래도 6개월 가까이 다들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여야 간에 정치적 협의를 해야죠. 예. 우리가 새 특검을 이렇게 가동시켜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 밝혀졌지만 이런 부분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아까 말한 우리 박상수 변호사 이야기했듯이지만은 3사 추천 특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미진한 부분 이거는 하자. 그 대신 시한도 이거 앞으로 내년 6.3 지방선거의 어떤 그런 정치적 목적을 절대 다 걷어내고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논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권에서요 터질 게 결국 터진 겁니다. 이 터질 게 터졌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거 대충 해서 덮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진짜 특검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 간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은 이런 부분은 나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왜 안 되는지 그걸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꾸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목적을 정한 그런 어떤 특검의 결과를 갖다 희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한 특검은 해야 되는 거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받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저거 상처받고 타격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홍 전 대표님 이야기도 그렇진 한번 않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2차 특검 관련돼서 얘기할 때도 그냥 우리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데 또 그러면 이 이재명 정부 특히 대통령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 시비에 하니 그러면 차라리 특검을 하면 더 논란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법사위 간사조차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 특검이 이런 거에 그 원칙적이고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국수본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입장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특검보다 국수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생각도 있어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 근데 혹시라도 또 이게 또 이재명 정부의 국수본이 뭐 충성을 다한다고 과잉 수사한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도리어 특검도 야당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교 특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과 통일교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는 이것 역시 과거 드루킹 때도 그렇고 모든 사안은 국민적 그 여론이 좀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 기반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된 거였고 아직 통일교와 관련돼서 일단은 제가 보건대는 1차적으로 국수본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수본의 결과를 보고 나서 국민들께서 미진하고 여론이 높고 이거 특검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높아지면 저는 뭐 제가 늘 정치권에 와서 본 거는 국민 이기는 정권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그때 되면 또 정부 여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이것을 당장 특검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국수본의 상황을 보자라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뭐 상당히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13 비상계엄의 오판은 윤석열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헌재에서는 파면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 특검을 통해서 또 특검이 기소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부가 그냥 그 재판의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 재판부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이 내란 특검을 또 연장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 이 재판부까지 만들고 그래서 만일 1심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를 갖다 제대로 된 판결을 해내지 못하면은 이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계속 가동 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가다 보면 또 6.3 지방선거까지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기소돼서 재판부에 간 그리고 거하고. 김건희 여사 이 뭐 자질구레한 것은 경찰 국수본 맡겨놔도 잘해요. 그냥. 예? 김건희 여사 뭐 사실상 내용이 뭐 별거 있나 뭐 일탈이고 전부 다 그냥. 예? 제가 보기엔 김건희 씨께 더 훨씬 위중한 것 같은데 국가 시스템 아니 전체를 흔든 그건 사건이기 위중해요. 때문에요. 그 위중한 것은 국민 정서, 국민 감정에는 이게 아주 특효약이야. 보약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하는 보약 건 너무 즐기지 말라고. 아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허문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 국가 권력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내 사건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그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 수사는 잘 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 보고를 받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홍 대표님 국민의힘마저도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 피로대 이제 거의 한계점, 임계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뭐 이거 사골 곰탕짓도 아닌데 말이야. 끊임없이 이걸 우려먹으면은 그 국민들이 그 결국 그 피로도를 갖다가 국민의힘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비난을 하고 또 정당 지지율이나 뭐 모든 것에서 다 오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 오래 끌면 두고 봅시오. 민당한테 갑니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하세요. 자, 논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볼까 싶습니다. 자, 지금 통일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종교단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산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 이렇게 업무 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과연 이것이 또 가능하냐, 이게 또 해법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통일교의 어떤 종교단체 해산은 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뭐 그렇게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그 통일교가 갖고 있는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물적 그런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러한 발언을 한 게 참 공교롭게도 이 윤영호 본부장이 법정 진술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그 감나무 아래에서는 그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실상 통일교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협박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지금 우리 당 내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예. 예, 제가 사실 올해 오사카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예. 그 박람회장 앞에서 일본의 일본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통일교를 해산하라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베 총리 암살의 배후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에 통일교 이야기가 또 끼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좀 그런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수사와는 별개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정교 분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법 38조가 있어요. 우리가 비영리 법인들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서 통일교가 갖고 있는 이런 물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안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이건 역시 굉장히 강력한 저항과 어떤 법적 다툼이 그리고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나긴 할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되겠고 예. 그와 별개로 수사를 할 거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법조에 있는 이승훈 변호사님에게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통일교가 예.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공익을 매우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죠. 예. 법인을.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대가를 주고 청탁을 하고 그리고 마치 통일교의 정치적 이념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시도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윤석열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 이념을 정치 이념으로 실현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예전에 동양교 교단이 있었는데요. 그 교단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느님이고 큰 아들이 성자고 이렇게 작은 아들은 또 성부 성자 이렇게 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주는 성도들끼리 맞보증을 서게 해가지고 수백억을 대출받은 건이 있었어요. 이럴 때 이제 대법원에서 해산시켰는데 그러면 이번 통일교 사건이 해산 사유가 될 만하냐? 말 그대로 통일교 교주가 그랬잖아요. 윤영호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다. 예. 이건 결국에는 자신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학자는 관여한 게 없다. 통일교는 관여한 게 없이 이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기 때문에 해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번을 한번 계기로 통일교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예. 정말 엄청난 비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통일교라는 단체도 충분히 해산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사이비 교주라든가 사이비 종교가 나오면 해산될 수 있다는 엄정한 신호를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방법이 꼭 특검으로 가야 되냐?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성태 전 대표께서 통일교의 이제 전방위적인 정치인 로비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내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가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만나자 그러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보자고 하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접촉을 또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치권도 많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전 원내대표님께 한번 이 질문은 던져볼게요. 자, 어느 정도가 이 정치와 종교의 접점을 갖는 데 있어서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통상에 공개적인 행사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었거든요. 21대 예. 국회에서 그때 문광위원장 자격으로 리트렌젤스 예. 통일교 쪽에서 운영을 했던 거죠. 리트렌젤스가 근데 상당히 국위 선양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던 그 단체였기 때문에 60주년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문광위원장 자격으로 문광위원들 몇 분하고 다 같이 가서 축사도 하고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일교 재단이지만 세계일보 언론사잖아요. 합법적인 언론사고 그 가게에서 이 언론사 창립일 날 창립 행사할 때 인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여야원들이 왔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개된 행사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갖고 또 그 지역구에서도 또 그 통일교 단체들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것만을 갖고는 뭐 축사한 거나 단순 축사한 걸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비공개적으로 그 금품이 오고 갔을 때 또 그 자신의 직권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또는 고위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활용해서 그 통일교 쪽을 향해서 특혜를 부여했을 때 이것은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 의례적인 행사의 만남만 갖고 지금 막 보면 동영상 축사를 누가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거 갖고 문제 삼는 거는 너무 과한 마녀사냥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좀 옥석을 좀 가려서 그 어떤 불법적인 그 상황에서 금품이 오가간 경우, 그다음에 예. 어떤 그걸 넘어서는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종교 신앙의 자유를 정말 폭넓게 인정하고 있죠.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제 동양교라든지 천존의 사건 이런 걸로 가지고 대법원에서 종교재단 해산한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다 불법적인 그 종교 신앙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지금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덩치가 커져버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무방비적으로 이 통일교에 노출되어 있었는가 하면요,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좋게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하는 그런 뭐 상대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통일교 이분들은 보면은
어느 지역에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대단히 공손하고 친절해요. 그리고 그 정치인이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이든 자기 개인적 어떤 민원이든 뭘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들의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 행사에 초청이 되면은 그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홍영표 대표님께서도 그 선을 잘 이제 했는데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한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 남북 간에 이런 뭐 안보적인 관계는 상당히 경색되고 있지만은 유화책을 가질 때는 통일교 문선명 총재를 통해 가지고 또 북측에 또 지원하고 예. 뭐 그런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때는 이 통일 그룹이 대단했었죠. 문화, 체육, 종교 뭐뿐만 아니라 예술 그리고 대학 그럼 뭐 대학에서 강연한 사람을 갖다가 그게 통일교 사람이라고 불리익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게 통일교의 종교 신앙적인 목적 외에 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사회 반 뭐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런 중대한 무리를 빚었다면은 거기에 가담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예. 이번 같은 경우 수사 제대로 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